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뼈 건강 상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혹시 매일 아침 칼슘제를 챙겨 드시나요? 뼈가 약해질까봐 걱정되어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칼슘제를 오래 먹을수록 뼈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30년 동안 매일 빠짐없이 칼슘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난해 가을 집 앞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작은 충격에도 다리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칼슘제를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뼈의 밀도는 오히려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칼슘제만 드시면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드시면 뼈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믿고 먹어온 칼슘제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의사들도 경고하는 칼슘제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을 위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 진열대를 가득 채운 칼슘제들, 텔레비전에서 매일 나오는 뼈 건강엔 칼슘 광고.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슘제를 드십니다. 50대 이상 10명 중 6명이 칼슘제를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이실 겁니다. 매일 식후 물 한 잔과 함께 칼슘제 한 알.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을 그렇게 드셨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칼슘만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거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칼슘제 판매량은 계속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골절로 병원을 찾는 노인 환자도 함께 늘었습니다. 칼슘제를 더 많이 먹는데 뼈가 부러지는 일도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실제로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칼슘제를 드시던 분들입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심지어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칼슘제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30년을 빠짐없이 챙겨 먹었는데 결국 뼈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문제는 우리가 믿어온 공식에 있었습니다. 칼슘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그 간단한 공식 말입니다. 칼슘제 광고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에 칼슘 1000mg, 뼈 건강의 시작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꼭 보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칼슘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칼슘제를 먹어도 뼈는 약해졌고 골절은 늘어났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그 상식이 정말 맞는 걸까요? 칼슘만 먹으면 정말 뼈가 튼튼해지는 걸까요? 답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어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 발견됩니다.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역설적인 결과들이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7만 8천 명이 넘는 여성들을 추적했답니다. 누가 칼슘을 얼마나 먹는지, 그래서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지켜본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칼슘을 많이 먹은 사람이나 적게 먹은 사람이나 뼈 부러지는 비율은 비슷했대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더 튼튼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 이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슘 보충만으로는 골절을 막을 수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12년이나 관찰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 건강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한 걸까요?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칼슘제 먹었는데
그게 다 소용없었다는 말일까요? 더 당황스러운 건 이거예요.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연구도 나왔거든요. 심장이나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었던 칼슘이 뼈로는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많이 먹는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잘못 먹으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왜 뼈를 튼튼하게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칼슘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칼슘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 들어간 칼슘이 위를 거쳐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칼슘이 장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려면 도와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냥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어요. 몸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는 거예요. 설령 칼슘이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이제 뼈로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마그네슘이 있어야 칼슘을 뼈까지 데려다 줘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은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죠. 뼈에 도착했다고 해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여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비타민 K예요.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은 뼈에 제대로 붙지 못합니다. 보세요. 칼슘 하나만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변비가 와요. 칼슘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이에요.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지고 배가 불편하죠. 많은 분들이 칼슘제 먹고 나서 변비약까지 드시게 돼요. 소화도 안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고 배에 가스가 차요. 식사를 해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더 심각한 건 신장에 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칼슘이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신장에 쌓여서 돌이 됩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가 아프고 소변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하세요.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입맛도 없어지고요. 칼슘이 혈액 속에 너무 많아지면 생기는 증상이에요. 여러분이 드신 칼슘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뼈로 갈까요? 아니면 혈관으로 갈까요? 몸속으로 들어간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면 혈관벽에 쌓여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심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칼슘제를 오래 드신 분들 중에는 혈관 검사를 해보면 혈관에 칼슘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뼈는 약한데 혈관은 딱딱해진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칼슘이 정작 뼈로는 가지 않고 가면 안 되는 혈관으로 갔으니까요. 이제 분명해지죠. 칼슘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함께 있어야 효과가 나는 거예요.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가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칼슘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진짜 방법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뼈는 칼슘 하나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있다고 집이 완성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뼈를 만드는 데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의 재료입니다. 벽돌과 같은 역할이죠. 하지만 벽돌만 쌓아 놓는다고 집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장에서 몸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그냥 빠져나갑니다.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세 번째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뼈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입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칼슘이 혈관을 떠돌지 않고 뼈로 가도록 안내합니다.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네 번째가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여줍니다.
벽돌을 쌓을 때 쓰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입니다. 이게 없으면 칼슘이 뼈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보십시오. 이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비로소 뼈가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를 다 갖춰도 뼈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뼈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는 사람의 뼈는 빠르게 약해집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돌아오면 뼈가 약해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중력이 없어서 뼈에 자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걷고 서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뼈가 내가 필요하구나 하고 스스로 튼튼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칼슘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있어야 효과가 납니다. 그렇다면 칼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약보다는 밥상에서 칼슘을 채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음식에는 칼슘만 들어있지 않거든요. 멸치를 한번 보세요. 작은 멸치 한 마리에는 칼슘이 가득해요. 뼈째로 먹으니까요. 그런데 멸치에는 칼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D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요.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함께 있는 거죠. 두부도 그래요. 두부 한 모에는 칼슘이 풍부해요. 콩으로 만들어서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고요. 게다가 소화도 잘 돼요. 칼슘제처럼 변비가 생기지도 않아요.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좋아요. 이런 채소에는 칼슘과 함께 비타민 K가 들어있거든요.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K예요. 보세요. 자연식품에는 필요한 것들이 다 함께 들어있어요. 칼슘만 덩그러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를 생각해 볼게요.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드세요. 두부 한 모에는 칼슘이 풍부해요. 반찬으로 멸치볶음을 곁들이면 더 좋고요. 작은 멸치를 통째로 먹으니까 칼슘이 그대로 들어와요. 미역국을 끓이실 때도 멸치 육수를 우려내시고 반찬으로 멸치를 따로 볶아 드세요. 아, 그리고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작은 멸치를 믹서기에 통째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보세요. 국 끓일 때, 볶음할 때 조미료 대신 넣으면 돼요. 감칠맛도 나고 칼슘도 챙기고 일석이조예요. 반찬으로는 시금치나물이나 콩나물을 드시면 좋아요. 녹색 채소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들어있어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생선을 드세요. 특히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이 좋아요. 멸치, 뱅어포, 마른 새우 같은 거요. 이런 건 뼈까지 다 먹으니까 칼슘이 그대로 들어오죠.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좋아요. 이런 생선에는 칼슘과 함께 비타민 D가 풍부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드세요. 아몬드 한 줌이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검은 깨를 갈아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칼슘은 한 번에 500mg 이상 먹으면 몸이 흡수하지 못해요. 그냥 빠져나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먹어야 해요. 칼슘제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하루 두세 번 나눠서 드세요. 이렇게 나눠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그리고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리고 흡수도 잘 안 돼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칼슘을 먹을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 그래야 신장에 돌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칼슘은 한 번에 쏟아붓는 시멘트가 아니에요. 조금씩 쌓아가는 벽돌이에요. 매일 조금씩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비타민 D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햇볕을 받으면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들어요. 약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쬐어야 할까요? 하루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때 햇볕이 가장 강하니까요.
팔이나 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쬐세요. 얼굴만 쬐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넓은 부위를 햇볕에 노출시켜야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볕은 소용없어요. 유리창이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을 막아버리거든요. 반드시 밖에 나가야 해요. 음식으로도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어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어요. 달걀 노른자에도 있고요. 버섯도 좋아요.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이 좋아요. 버섯도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를 만들거든요. 이제 마그네슘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그네슘은 칼슘을 뼈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칼슘이 길을 잃지 않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에 쌓여요. 뼈는 약한데 혈관은 딱딱해지는 거죠. 마그네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견과류에 많아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거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CRU도 좋아요. 호박씨, 해바라기씨, 검은깨에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녹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를 드세요. 통곡물도 좋아요. 현미, 귀리, 보리에 마그네슘이 많아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아요. 기억하세요. 칼슘이 길을 잃지 않게 안내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에요. 칼슘도 챙기고 비타민 D도 먹고 마그네슘도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운동입니다. 왜 운동을 해야 할까요? 뼈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쓰면 쓸수록 튼튼해지거든요. 반대로 안 쓰면 약해집니다. 근육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침대에만 누워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몇 주만 지나도 뼈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주 비행사들 보세요. 우주에서 돌아오면 뼈가 약해져 있대요. 중력이 없으니까 뼈가 자극을 못 받은 거죠. 뼈는 압력을 받아야 해요. 몸무게도 실려야 하고 적당한 충격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뼈가 나 더 튼튼해져야겠다 하고 반응하거든요.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안전한 운동이 따로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걷기입니다. 걷기가 뼈한테는 최고예요. 걸을 때마다 몸무게가 뼈에 실리잖아요. 다리뼈, 엉덩이뼈, 허리뼈까지 자극이 갑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보세요.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나눠도 괜찮아요.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어요. 편안한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숨이 안 찰 정도요.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으면 딱 좋은 속도예요.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계단 오를 때 뼈가 받는 자극은 평지 걸을 때보다 훨씬 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번 이용해 보세요. 처음엔 한 층만 걸어 올라가 보세요. 익숙해지면 2층, 3층 늘려가는 거예요. 무릎 아프신 분들은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타셔도 됩니다. 올라갈 때만 계단 써도 충분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있습니다. 무거운 아령 살 필요 없어요. 500ml 물병이면 충분합니다. 물병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의자 운동도 좋아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다시 천천히 앉고요. 이것만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에 3번만 하셔도 돼요.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균형 감각을 키워야 해요. 넘어지면 뼈 부러지니까요. 한 발로 서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벽이나 의자 잡고 한 발로 10초 동안 서보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안 잡고 해보시고요. 집 안에서 발뒤꿈치로만 걸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운동하실 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무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다음 날 몸이 너무 아프면 운동량 줄이셔야 해요. 넘어질 위험 있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달리기나 점프 같은 건 위험해요.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 전엔 가볍게 몸 풀어주세요. 손목, 발목 돌리고
팔다리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여러분, 운동은 약보다 강한 뼈 강화제입니다. 매일 조금씩만 움직여 보세요. 그게 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건 뭘까요? 칼슘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칼슘 하나만으로는 뼈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칼슘제를 드셨던 김순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그분이 뼈가 부러진 건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칼슘을 뼈로 데려다 줄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없었던 거예요. 칼슘을 뼈에 붙여줄 비타민 K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뼈에 자극을 줄 운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답은 간단해요. 균형이에요. 칼슘도 필요하고 비타민 D도 필요하고 마그네슘도 필요해요. 비타민 K도 있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해요. 이 모든 게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 쬐러 나가세요. 15분이면 돼요. 걸으면서 쬐면 더 좋고요. 아침 식사로는 된장국에 두부 넣어 드시고 멸치볶음 반찬 하나 곁들이세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 한 토막 드시고요. 녹색 채소도 빠뜨리지 마세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해요. 저녁 식사 후에는 집 근처를 산책하세요. 계단도 한 층씩 올라가 보시고요. 집에서는 의자 운동 10번씩만 하세요. 이게 다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뼈 건강은 한 알의 약이 아니라 하루의 습관이 만들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의 뼈 건강을 위해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편한 100세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